나 빌라가 너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사자. 이거예요. 내놨는데 안 나가요. 6개월, 1년 안 나가요. 그래서 손절을 했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빌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생수기 되게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생수기 뭐 분양을 20억 넘게 해요. 마국에. 말이 안 되죠. 오피스텔, 아파텔,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텔이죠. 조금 평수 큰 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훨씬 더 유리할까? 그게 나중에 수요층을 훨씬 끌어당길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체력이 되게 많고 이 사람은 조금 작아요. 둘이 이제 경주를 해요. 이렇게 1000m 경주를 해요. 첫 번째 경주를 딱 해보니까 1000m 달리기 당연히 체력이 약한 사람이 결승전에 들어가기 전에 큰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는 심판이 나와요. 내 이놈, 너 너무 불공평하다. 약자한테 이렇게 네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야? 안 되겠어. 너 보여줄게. 그 대신 너는 모래주머니 한 개 차. 모래주머니를 채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워낙 체력이 좋다 보니까 또 1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주에서 안 되겠다. 심판이 보니까는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너는 약한데 너는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좀 보호해줘. 모래주머니를 또 채웠어요. 이렇게 20번 이상, 26번 이상을 모래주머니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경주를 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체력이 좋더라도 100kg를 지고 가니까는 얘한테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결국은 얘가 이겼어요. 얘가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건 아니지만요. 빌라예요, 빌라. 그리고 얘는 아파트예요. 얘는 오피스텔이에요. 얘는 생수기예요.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지금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를 너무 많이 가하니까 내가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체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수요층이 이쪽으로 지금 현재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중에서 취득세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1억은 조정과 비조정 상관없이 그냥 1.1%니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들도 많이 급등했죠. 이 취득세를 막 누르고 규제를 하니까는 그쪽으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은 이것 조금 헷갈리는데 취득세가 오피스텔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를 더 사요. 그러면 취득세는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는 4.6%로 내죠. 그리고 얘를 보유를 했어요. 보유세는 중과가 돼요? 안 돼요? 중과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팔잖아요. 이걸 팔면은 중과가 돼요? 안 돼요? 중과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취득 때는 조금 무관한데 보유와 양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다른 주택은 못 팔아요. 다만 취득할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싼 거. 그러다가 지금 분상제 때문에 얘는 분상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가격들이 폭등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파트의 거래량이 빌라의 거래량보다 훨씬 작고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더 가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파트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심판이 편파적으로 해서 돼요. 근데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수요층이 선호하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이 심판이 바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제가 이거는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막상막하지만 누가 될지 모르고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이 바로 이 룰을 깨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래주머니들이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이 경쟁을 하면은 얘가 체력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얘가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이런 아파트 외의 주택들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빌라 너무 좋아, 나 빌라가 너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아, 이거라도 사자,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가 돼요. 정상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빌라 살까 아파트를 고민 안 해요. 비슷한 가격이면은 아파트를 살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르면요, 이때는 빌라 대신 돈 조금 더 보태서 아파트를 가자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집을 들어가 가지고 나 집 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도예요. 매도가 잘 되고 내가 매도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사야 돼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남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가져가요. 그래서 빌라 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상담 중에 진짜 많은 부분들이 빌라를 너무 오랫동안 내놨는데 안 나가요. 6개월, 1년 안 나가요. 기억하시죠? 저는 여기 사례자가 있는데 비록 지금 강남에 집이 있으시지만 그 빌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 빌라가 잘 안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손절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요, 나중에 정상화된 시장에서 또 한번 경쟁을 아파트랑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랑 빌라랑 경쟁을 하면은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파트의 수요층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가치를 물건하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수요층이 선호되는 물건인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수요층이 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팔 때의 수요층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팔 때 쉽게 팔 수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아파트 사실은 싫어요. 너무 성냥갑 같아서. 근데 편해요. 그건 맞잖아요. 성냥갑 같이 뭐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는 싫은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편의시설들이 아파트들이 집대성 됐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편한 게 아파트고 그 다음이 조금 그 다음에 난해한 게 저는 빌라 오피스텔. 왜냐면 수요층이 안 붙으니까. 근데 수익이 나오면서 또 괜찮은 거는 상가인데 상가는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신도시에 상가 생긴다 이러면은 들어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위례 신도시에 상가가 몇 년 동안 공실이 있었는 줄 아세요? 동백지구에 지금 10년 가까이 공실이 있었고요. 판교도 공실이 있고요. 지금 저기 그 가든5 되면 공실이 아직까지 있어요. 신도시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건요, 첫 봤다가 희생자예요. 그게 안정화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진짜 보수적으로 빨리 잡아도 5년 이상이에요. 공실을 7년 이상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땅 진짜 어려워요. 뭐 아니면 돕니다.